미래엔리 투자자문 이성수 대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드디어 2025년 정말 화려한 증시가 막을 내렸습니다. 자, 올해 증시, 정말 증시 역사에서 큰 획을 그은 정말 중요한 한 해였는데요. 자, 올해 한 해 증시를요, 한번 우리 복기를 해보고요. 자, 내년에는 어떤 증시가 다가올지 함께 연말을 맞이해서 청사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 한 해 대박 나셨죠? 증시 토크와 함께 그 훈훈한 느낌 계속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올해 증시를 한번 되짚어 보게 되면요. 일단 상반기에는 무거웠던 분위기, 그리고 하반기에 랠리,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차별화. 요거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하반기 증시, 실질적으로는 6.3 대선 이후 증시가 상승할 때 코스피 지수만 상승했던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만, 자, 올해 증시는 전반적으로, 정말 종목 전반이 상승하는 훈훈한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상반기만 떠올려 보면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올해 1월부터 해서 6월 3일 대선 전까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이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12월에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75%나 올랐네. 와, 안 올랐다고는 하지만 개별 종목도 그래도 평균적으로 그래도 두 자릿수 상승이네? 라고 하지만, 올해 상반기를 떠올려 보면 정말 끔찍했습니다. 작년에 123 계엄 사태 그 여파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만들고 그 불확실성이 1, 2, 3, 4, 5 계속 이어지면서 시장에 간헐적인 충격을 안겨줬죠. 특히 이 과정에서 4월 초에 트럼프의 관세 전쟁, 이게 그냥 중국에만 쏜 관세 전쟁이 아니고 전 세계를, 심지어는 펭귄만 있는 어떤 조그만 소국에까지도 관세 전쟁을 시작하니 지난 4월 초에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폭락 상황이 발생하고 코스피 지수 기준 2300포인트가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당시 기억을 되짚어 보게 되면요. 몇몇 해치펀드가 파산 났어요. 이렇게 좋은 장에서 파산이 무슨 말이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때 몇몇 해치펀드가 파산 나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금융위기로 넘어가겠다. 그 위기감이 커지면서, 그때 당시 베센트 재무장관이, 강경파들, 관세 전쟁, 지금 더 세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막 강하게 몰아붙이던 미국 관료들 일단 뒤로 쫓아내고, 좀 속도 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이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점점 힘해지면서, 시장의 상승 탄력이 높아지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지난 5월까지만 하더라도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말이 당연했다,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자, 하반기 들어서 대반전이 벌어지게 됐죠. 자, 하반기 들어서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 되지 않았습니까? 6.3 대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모두 사라지면서 시장의 안정이 찾아왔고요. 그 자체만으로도 안정이 찾아오는 건데, 1, 2차 상법 개정이 연속해서 통과됩니다. 그런데 올해 증시에서 상법 개정은 정말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주식시장을 끌어올린 거의 절반 정도는 상법 개정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법 개정 그렇게 강력한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당장 4월 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시면 대략 감이 오실 겁니다. 4월 초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국회에서 상법 개정 통과시켜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올렸더니 대통령 권한대행 한모 생각만 해도 혈압이 막 200, 300까지 올라갑니다. 참 할 말은 많지만 아무튼 그분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오히려 그때 그냥 통과시켰던 게 나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폐기됐습니다. 순한맛 상법 개정이었는데,
6.3 대선 이후, 예, 진행된 상법 개정은 이건 매운맛 상법 개정이죠. 그로 인해서 투자자의 권익이 강력하게 회복되고 그 이후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등이 진행이 되면서 시장에 여러 가지 신뢰가 높아지고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이게 이제 외국인 자금은 지수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긴 합니다. 자, 그 결과 코스피 지수가 75%나 상승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이 기록은 1999년 닷컴 버블 때 연간 83% 가까이 상승한 것 이후로 26년 만에 최고 연간 상승률을 기록한 거예요. 자, 그 결과 올해는 국장 탈출 지능순이 아니고 국장 복귀 지능순이라는 말이 유행하기에 이릅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도 언급드렸고 증시 토크에서 올해 내내 이야기 드린 조금 아쉬운 상황 뭡니까? 차별화 장세였죠. 자, 코스피 지수는 쭉쭉 상승하고 AI 관련한 삼성전자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은 정말 끝없이 상승하는 분위기 속에서 코스닥 시장이라든가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모습, 심지어는 7월 이후에는 뭐 하락한 종목들도 많이 발생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년 증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봐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냐? 상법 개정이 올해는 통과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2026년부터 해서 가시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당장, 내년 주총 시즌에 상법 개정에서 몇 가지 사항들은 시행이 여름 정도, 하반기에 시행이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긴 하지만,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국회에서 올라온 법안을 통과시키고 난 후에 1년 유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지만 상법 개정 1차 상법 개정에 있었던 이사 충실 의무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바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총 시즌에 흥미로운 일이 시작이 될 겁니다. 시작이란 얘기는 시간이 갈수록 2026년 점점 갈수록 개인 투자자나 투자자의 목소리 높아질 거고 내후년 2027년이 되면 아주 짜릿짜릿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담. 이게 뭐 수익률의 성공담이 아니에요. 주총에서 우리가 해야겠다, 이겼다 하는 거, 이겼다, 또 이겼다. 이런 분위기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배당 정책. 이러한 부분,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에 따른, 상장 기업들의 배당층에 이러한 일들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12월, 지지난주, 12월 한 19일 정도의 보도자료로 나온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내년 1분기부터, 뭐, 이거 어마어마하게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들이 연이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사. 그러니까 상장을 많이 하더라도 많이 상폐시키겠다. 이거 아주 큰 거거든요. 지금 코스닥 시장은 정말 좀비 같은 기업들이 떼글떼글 굴러다니면서 시가총액 최상위를 차지해. 그러니까 지수가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다 이제 떨궈낸다는 거죠. 그러면 코스닥 시장만 온기가 오느냐? 아닙니다. 개별 중소형주에도 열기가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기금의 자금이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올 수 있게 유인책을 많이 쓰겠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 또한 코스닥 시장뿐만 아니고 중소형주에도 볕이 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뭐 자주 이야기 드린 거지만 전에 뭐 아무튼 예전 대통령분들 같은 경우 뭐 어떤 정책이 나온다? 그냥 뭐 주식 관련한 정책은 그렇게까지 뭐 강하게 드라이브 뭐 하긴 하는데 뭔가 밍밍한 약간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치 성향 따라서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하면 진짜 하던데? 그게 뭐 결론이 좋을지 나쁠지 몰라도 이번 정부는 뭐 한다 그러면 확실히 뭔가 하더라. 예. 그렇다는 얘기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도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안들이 확실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그로 인해서 2026년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코스닥 시장 활성화. 그로 인해서 시장의 온기가 넓게 퍼지리라 기대가 됩니다. 다만, 자, 우리가 7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7월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 진짜 주식세제 목리, 예. 진모 안무개님과, 그리고, 예. 세제 원리주의자분들께서 증시세제를 완전히 묵사발로 만들어 버리시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낮춰서 시장을 왜곡시키려고 하셨던 상황이 있었죠. 그때 그 이후로 해서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로 또 떠났잖아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다. 예. 이 부분은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그냥 침묵하면요, 또 당해요. 또 등장해서, 야, 금투세 해야지. 또 등장할 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2026년에도 단결해서, 인화 단결해서, 예, 투쟁 이어가고, 주주총회에서도 그냥 난 단타쟁인데 하면서 이러지 마시고, 예, 주총 우편물 오면 전자투표도 하시고, 예,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높여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도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투자자는 금융투자 상품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 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 0에서 100%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하며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있습니다.